자, 볼게요. 예. 자, 토지거래 허가제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허가구의 지정부터 나오죠. 356페이지입니다. 허가구의 지정, 요 중요합니다. 지정권자, 누구하고 누구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 자, 시군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OX, X. 국장 또는 시도지사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글베 1번 중요합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도에 걸쳤다. 광역적으로 지정할 때 걸치면 무조건 누구냐? 국장이에요. 국장은 걸칩니다. 걸쳐요. 광역적일 때. 자, 시도 안에 동글베 2번 일부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국가시행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 갖추면 일부도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은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걸치든 일부든 국장은 기본적으로 다 지정할 수 있고 일부일 때는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지정의 절차가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 절차 다 외우지 마시고 지정하려면 일단은 투기가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지가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2번 나오거든요.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빵 치시고 국장이 지정하든 시도의사가 지정하든 혼자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혼자 단독으로는 안 돼요. 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국토부에는 뭐가 있다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굉장히 이게 어마무시한 규제입니다. 참고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80년대 이게 중후반 때 이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위헌이라 그랬어요, 위헌. 아니,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재산권 행사하고 사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고 거래하래. 이거는 저 윗동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법이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결혼할 때도 자기 사랑해, 얼 사랑해. 근데 있잖아, 국가 허가 받고 우리 결혼해야 돼. 이거 똑같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 처음 나왔을 때는 위헌이라 그랬어요. 위헌. 그래서 민법 교수님들이 이 수업 시간에 유동적 무효 자체를 수업을 안 했어요. 논리 구성도 그때는 빈약했었고 유효는 유효고 무효는 무효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그때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헌이니까 공부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어머나 사법고시에 계속 나와요, 문제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헌법상 이제 공공복리, 약자보호 뭐 이런 걸 그렇게 이제 복지국가로 오면서 또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조금 규제하더라도 국가 질서를 유지하자, 투기를 예방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정착돼 버렸어요.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사실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를 할 때 국가 허가 받으라 어마무시한 규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방에 10년, 20년 이렇게 지정을 못하고 한 번 정할 때 몇 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만 일단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혼자 단독으로 마음대로 지정을 못해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뭐라도 할 때 또 재지정하거나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위원회 심의 꼭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재지정하게 되면 예컨대 5년 지정하고 또 5년 또 재지정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칠 뿐더러 현지의 시군 구청장의 의견까지 다 듣도록 돼 있어요. 현지 목소리도 듣고 심의를 거쳐서 또 재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정을 하거나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는 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OX. X예요. 심의 꼭 거쳐야 돼. 오케이. 자, 동글비 2번은요. 나오네요. 그죠? 재지정할 때에도 심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심의 꼭 있어야 돼요. 다만 심의하기 전에 절차가 또 하나 있어요. 재지정하게 되면 규제가 또 연장되니까 현지의 목소리도 어떻게 된다? 들어봐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포인트는 뭐다? 도시위원회 심의요, 심의. 심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다 통지가 날아가야 돼요. 그죠?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지사한테 알려주고, 시도지사는 그것을 시군구청에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청에서 우리 동네가 허가구로 지정됐고 하니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구청에서는 관할 등기소장까지 다 알려줍니다. 등기소장님, 우리 동네가 허가구로 지정됐다는데요. 이제는 제 허가증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등기소장까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지들끼리는 다 통보해서 알려준다는 거고, 또 대국민 공고도 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국민들에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국민 공고, 자, 맨 밑으로 가보실게요. 맨 밑에 가보시면 대국민 공고를 해요. 국민 여러분, 이 땅은 허가받아야 될 허가구입니다. 대국민 공고가 되면 국민들은요, 언제부터 허가를 받아요? 5일 후부터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발효되는 시점이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후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왜 하필이면 5일이죠?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5글자. 그래서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몇 년 이내에서 허가 받아요? 일단은 5년 이내에서 허가 받아요. 5년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공고된 며칠 후부터 허가 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오케이. 공고되면 바로 즉시 허가 받는다. OX, X. 이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별표 크게 빵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지정을 해제하는데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포인트가 뭡니다? 도시위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심의. 자, 해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도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정 절차가 준용된다. 포인트는 뭐다? 도시위원회 심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재지정할 때도 심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나이스. 자, 밑에 네모 5번. 지정이 효과. 지정이 됐어요. 5일 후부터는 뭐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허가입니까? 당연히 사후 허가입니까? 사전 허가.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먼저 합니까? 허가를 먼저 받습니까? 허가를 먼저 받고 정식 계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허가 받고 계약하고, 허가 받기 전에는 예약을 했다 해도 효력이 일단 없어요. 허가 받아야지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전 허가를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허가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판례들이 쭉 나오죠. 그죠? 민법 시간에 자세히 합니다. 민법 시간에 자세히 해요. 섭섭지 않게 하면 할 거예요. 민법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민법이 어느 정도 되시고 우리 쪽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 다 정리되고 반복되는 시점, 한 3, 4, 5월 달 정도, 3, 4월 달, 그때 가면 더 이상 할 거 없죠.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나중에 자세히 다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거 해봐도 시험에 우리 쪽에는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쪽에서는 토지를 허가제 전체에서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어쨌든 유동적 무효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360페이지에 가시면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죠? 기출예제. 자, 요거 볼게요. 요거. 기출예제 보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래요.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에 걸쳐요. 걸치면은 오로지 누굽니다? 국장. 오케이. 국장이 지정한다. 오케이. 자,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 다시 재지정하려고 합니다. 재지정. 그러면 심의도 있어야 되고 심의 전에 구청장 현지에 의견도 들어야 된다. OX. 오, 땡큐. 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에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줘야 돼요. 제취 없이 등기소장에도 알려도 줍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오, 나이스. 5번 국장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혼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다. OX. X. 오케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 하면 무조건 그냥 X예요. 5번을 X 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예, 땡큐.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허가받을 토지가 나오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 일정한 기준 면적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허가받아야 됩니다. 기준 면적은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별표 크게 딱 치시고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데, 사실은 아까 다 외워버렸어요. 그죠? 죽어라 이씨. 죽어라 18아. 장사 혼자 하냐. 사고 팔고 둘이 되고 공장이 굴떡 연기는 위로 뿅. 뿅. 육백육십. 녹지는 나무가 빽빽하다. 그 다음에 농오 임천, 농조백, 임야천 이렇게 기타 250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이렇게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가볍게 눈길만 한번 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실게요. 362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자, 허가 받는 것은 맨 위에 줄에 보시면 소유권, 투기가 될 수 있는 거, 소유권하고 영구지상권 때문에 지상권까지 포함해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돈이 왔다 갔다 투기 유상, 계약 및 우려 때문에 뭐까지요? 예약까지 다 허가받습니다. 자, 요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 혹시라도 요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똥을 왜 칭마 받아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받고 그 땅을 소지하세요. 예. 허가받고 소지하세요. 예.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인데요. 이 예를 싹 다 보기는 부담되지요. 그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2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색깔 한번 써볼게요. 될래나 모르겠는데 쓰지 말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매매. 매매는 허가 받는다 받는다? 받아야 돼요. 매매. 네, 매매는 꼭 보셔야 되고 교환 허가 받는다 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상권도 허가 받는데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민법에서 지상권 공부하실 때 지료, 토지 사용료 지료는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랬어요. 공짜로 빌릴 수도 있고 무상지상권, 돈 주고 빌릴 수도 있어요. 유상지상권. 그럼 유상일 때는 허가 받나 받나 허가를 받으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거 무상의 지상권 허가 받나 받나?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무상 정려. 정려는 무상이잖아요. 돈 주고 사면 매매, 공짜로 받으면 뭐다? 정려. 정려는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경매.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 법원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도 같은 말인데 요거는 이제 압류 공매도 법의 규정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 법원 경매,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물건 낙찰받을 때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매나 무상정 허가 안 받고 매매나 교환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 더 보태면 유상의 지상권은 유상인의 허가를 받고 무상의 지상권 허가받을 필요가 이것은 없다는 거 되셨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그래요.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경매장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경매장에서는 나중 가서 다 아시겠지만요 경매장에서 농지증만 있으면 돼요. 농지를 낙찰받을 때 농지증을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경매로 취득할 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농지증만 요구됩니다. 농지증 이외에 다른 허가, 검인 다 필요 없어요. 경매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중에 정리되실 거고. 자, 그러면요 참고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지정하지요?
투기가 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땅값이 계속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허가우려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동네가 개발이 되거나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땅을 투기꾼들은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두면 돈 되는 거예요. 그죠? 투기꾼들은 산다 못 산다? 못 사죠.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투기꾼들이 어디로 가느냐? 법원 경매장 가요. 그럼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땅이 경매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투기꾼들은 어디로 가냐? 경매장 가서 낙찰을 받아버려요. 낙찰받은 경매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경매장 가서 잘 보시면 허가구에 있는 땅도 나온단 말이에요. 은행빚 저당 잡고 돈 빌리는데 돈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요거 낙찰받으시면 돼요. 나이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문제는 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실게요. 오른쪽 그 밑에 문제는 다음에 풀기로 합니다. 다음에 풀어도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가면 자, 허가 배제가 나오는데 중간에 박스 있죠. 요 박스 별표 하나 치시는데 민사 지평에 따른 경매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고요. 국토부에다 계속 물어봐요. 그럼 국토부에서 법의 규정은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이전에 관한 유사의 계약 및 예약일 때 허가 받습니다 라고 답을 해줘요.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 받느냐고요 안 받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또 물어봐. 국토부에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이전에 유상의 계약일 때 허가 받죠. 예약도 허가 받고요 하고 답하니까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 받느냐고 안 받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입법적으로 그냥 허가 안 받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국민 여러분 이제 국토부에 질문하지 마세요 하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조문이에요. 확인 조문 차원에서 민사집행법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습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토지가 수용됩니다. 법의 규정이죠. 이것도 허가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하나를 딱 잡으시면 돼요. 경매는 허가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밑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신청해야 되겠죠? 자, 신청서에다가 뭘 적어요? 이용계획 이걸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도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다.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자세히 다 기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허가해 주세요. 제발. 이용계획과 자금 조달을 적는다. OX? 오, 나이스. 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간청, 시군구청에서는 실수요자다 하면 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매수인 같으면 그 땅을 써야 됩니까? 써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별표 크게 치시고 시험 이거 잘 나옵니다. 자기의 거주형 주택 유지를 한다. 내가 우리 집 지으려고 땅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실수요자예요. 허가 나와요. 허가 나오면 최소한 몇 년은 써야 된다. 2년은 써야 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몇 년 쓴다? 2년. 자기 개념 나오면 2년이에요. 자, 요거 꼭 잡으시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자기가 쓰려고 허가받으면 몇 년 쓴다? 2년. 자기 두 글자 2년. 자기야 2년이에요. 자, 니은에 자기 지역의 주민의 편익 복지시설로 쓰렵니다. 그 땅을. 그러면 자기도 쓰겠죠. 그럼 몇 년은 허가받으면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 자기야 그 개념은 2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티그제 가시면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임업하려고 업하려고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허가 나오죠. 몇 년 쓴다? 2년. 자, 리얼까지 볼게요. 대규모 사업 시행하나 봐요. 사업 시행하는 자가 그 땅이 필요하대요. 사업 시행 차원에서. 실수요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실수요자예요. 허가 나옵니다. 몇 년을 써야 된다? 4년. 왜 4년입니까? 사업 시행자는 뭐다? 4년. 여기까지는 보십니다. 네. 미염도 사업 시행하는데 비업도 사업을 하는 자 사업에 몇 년 쓴다? 4년. 자기야 몇 년? 2년.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시구청장은 다음의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요 자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니다. 기억해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목적이 맞지가 않아요. 계획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청장님요, 제가 땅이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요? 제가요 5층 이상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요. 분양 사업하려고요. 어떤 땅인데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데요. 이 땅 허가해 주시면 제가 취득해서 5층 이상 아파트 지으려고요.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줘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5층 이상 아파트 못 지어요. 그러니까 토지용 목적이 도시계획과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자, 니은에 생태계 보존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 구청장님 제가 땅이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요? 핵폭탄 실험하려고요. 이런 허가 안 해줘요. 생태계 실험하려고요. 허가 안 해줍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그래서 중대한 위해가 있다, 우리가 있다 하면 허가 안 해줍니다. 자, 디귿의 면적이 토지용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그때도 허가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요, 제가요 100만 평이 필요해요. 제곱미터 평으로 그냥 평으로 할게요. 100만 평이 필요해요. 이거 허가위는 허가해 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단독주택 짓고 집사람하고 둘이 오붓하게 지내려고요. 단독주택인데 100만 평 필요합니까? 이런 생면을 보았나? 이거 허가 안 해줍니다. 이런 생면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요, 기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한 문제 꼴랑딱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오지선다, 5개 지문 중에 하나 찍는 오지선다 문제니까 허가 못 받는 경우가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이. 다음 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놓고 1번에 토지용 목적이 도시가 맞지 않다. 2번에 토지 이용하려는 목적이 생태계 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 3번에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가 있다. 4번에 면적이 토지용 목적이 맞지 않다. 5번에 자기의 주거용 주택 용적수를 간다. 정답은요? 5번이 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필이면 또 4개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개 생생면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개 생생면 하고 재밌어라.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밑에 4번에 허가. 자, 허가 신청 받으면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데 숫자 하나 건지십니다.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고요? 15일. 요거 하나 숫자 하나 챙겨 놓으시면 돼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요. 그 밑에 가시면 이 신청. 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데 특히 불허가 처분 떨어지죠. 땅 주인은 팔아야 되는데 불허가 되니까 열받잖아요. 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구청장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때 포인트 몇 개월 내에 1개월. 요 별표 하나 치시고 1개월이 포인트입니다. 한 달 내에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왜 한 달이라고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배 찌르면서 왜 이렇게 한 달. 자, 넘어가 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불허가 처분 떨어졌어요. 그러면 땅 주인은 네가 살아 구청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1번에 둘째 줄 몇 개월 내에 1개월 별표빵 한 달 내에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네가 살아 할 수 있다는 거. 한 달 지금 잘 놉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네가 살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또 하나 포인트가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어떤 가격이 기준됩니까? 밑에 동글뱅이 2번 셋째 줄에 가시면 나와요. 공시가 기준. 공시가를 기준합니다. 다만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높은 건 낮은 건 낮은 것인데 다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은 보통 기준까지만 나오니까 어떤 가격 기준? 공시가 기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6절
허가전 선매제도 누가 먼저 사겠다 할 수 있어요? 국가 등,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각종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그죠? 오케이. 이거 다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겠습니까? 이거 다 외우실래요? 32대 시험 나왔어요, 이거. 매주 청구할 수 있는 애를 다 옳게 찾으라는 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나 못 외우면 돼요, 저는. 어쨌거나. 그래서, 자, 요런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용. 자, 박스 보실게요. 박스 보시면 포인트. 어떤 토지입니까? 기억동래치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볼 때는 얘들이 뭐 할 수 있다? 먼저 사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하나는 허가받았던 토지인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은 토지. 먼저 사겠다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동글뱅이 4번, 동글뱅이 4번 보시면 선매의 가격 어떤 가격 기준이 됩니까? 감정가 기준. 여기다 별표 하나 빵.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요. 감정가 기준 하는 거. 공시가 기준이다. OX, X 감정가 기준. 자, 밑에 7절 가시면 제목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목 봐도 허가받으면 목적을 그따라 써야 되고 쓰는지 안 쓰는지 실태 조사할 겁니다. 매년 조사할 거예요. 그렇죠. 자, 안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뭐 할 수 있다? 이행 명령 때릴 수가 있습니다.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써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안 쓴다 뭐 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요. 별표빵. 이행 강제금은 토지가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셋째 줄 100분의 10이니까 10%죠.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때릴 수 있어요. 매년 뗄 수가 있어요.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서 뗄 수 있어요. 매년. 자, 그러면 10%까지인데 내부 기준이 있거든요.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공법 시절부터 시험에 잘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시고 오케이 간단하게 보실까요? 별표 치시고 그죠? 그대로 안 써 그대로 빵치했다 이행 강제금 때릴 때 토지가에서 몇 프로? 10% 빵 치니까 1빵 10%. 자, 자기가 허가 받아놓고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쳐 버렸어요. 몇 프로? 7%. 임대쳐요. 7%. 자기가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지 마음대로 변경을 해버리시오. 변경해시오. 몇 프로? 5%를 변경해시오. 5%. 자, 기타는 둥둥당당. 기타는 치는 겁니까? 두드리는 겁니까? 기타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7%. 어머나 다 외워버렸네요. 빵치 몇 프로? 1빵. 빵치는 10%. 임대쳐요. 7%. 변경했어요. 5%. 기타 쳐요. 7%. 다 외워버렸어요. 아싸리요. 자, 밑으로 갑니다. 이행 강제금의 중지. 써라. 써야 되지요. 써라 했을 때 씁니다. 그러면 올해 때릴 이행 강제금은 때리면 된단다. 안 돼요. 자, 콤마. 그런데 작년 작년에 실태 조사했더니 안 써요. 작년에 써라 했고 작년에 안 써가지고 이행 강제금 때렸어요. 그러면 올해 또 조사해 보니까 올해 안 쓰고 있어요. 써라. 올해는 쓰고 있어요. 강제금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리죠. 하지만 작년 이미 때린 거 이미 부과된 거 걷는다 안 걷는다? 걷는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한다. 별것도 아닌데 시험 자꾸 나와 이게. 또 나왔어 또 30일 때. 네, 그래요. 이미 때린 것은 징수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기출 예제가 2개가 있는데 2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2번 문제 28회 기출 요 같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이제 다 했어요. 그죠? 다 했어. 자, 기억해 보시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대국민 공고하면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오. 니은 OX. 경매는 허가 받으세요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 맞는 말입니다. 허가 받아라 하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허가받지 아니한다. 자, 디귿. 자기의 거주주택용지 내가 집 지으려고요. 실수요자입니다. 허가 나옵니다. 자기야 몇 년 써야 된다? 2년 사용해야 한다. 리얼.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라. 원래 보니까 실태조 했더니 안 써라 했더니 써요.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때릴 수가 없죠. 콤마. 그 다음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작년 것은 징수해서는 안 된다. OX. X. 이미 부과된 작년 거는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수해서는 안 된다. 요거 하나가 틀렸네요.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정답 3번. 나이스. 땡큐.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절 가시면 포상금 별표만 칠게요. 신고법에도 포상금 제도 있다. 별표만 치시고 기억, 니은, 디귿 3개만 묶으십니다. 묶으시면 뭐다? 다 거짓말한 거. 거짓 신고. 거짓말 한 사람 제일 나쁜 사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얼마 준다? 많이 준다. 많이 준다. 그렇죠. 때린 과태료 20%. 한도 금액은 1,000만 원. 그런 다음에 하시더라도 어쨌거나 거짓말한 거 꼬지르면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허가 위반한 것도 꼬지르면 돈 준다. 자, 그 정도 별표만 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제9절 가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9절 포상금은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다 끝나면 포상금 나중에 자세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9절로 가십니다. 탑부가의 관계 나오죠. 별표 크게 치시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 받았다. 거미는 받은 수로 본다. 허가 받으면요. 허가증 가지고 등기소 가면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를 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등기특별조치법상에 거미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농업인이 맞느냐, 실수요자가 맞느냐 다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요. 그러면 또 농업인인지를 또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은 발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직 피부에 덜 와닿아요. 농지벌 아직 안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별표만 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보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셋 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제하고 신고제는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수요자다 해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에 거래된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3번 지문은 시험장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오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7에 가면 외국인 특례가 나오는데 이거 쉴까요? 요 조금만 쉴게요. 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한 30분이면 되거든요. 요까지 하고 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중개 실무가 나오는데 중개 실무 쪽은 나중에 민법 공부 그게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다 할 수도 없고 지금 해도 머리만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 쪽은 기본 틀 개념만 잡을 거예요. 개념만 딱 잡을 거고 오늘 수업을 일단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방학인가요? 다음 수업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쭉 복습하실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와서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촬영할 거예요. 촬영해서 그 실무 쪽이 있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나는 지금 꼭 해야 돼요. 내가 뒷부분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아니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 하고 공부 시간에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잠 못 잘 거예요.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 혼자 와가지고 요거 촬영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촬영할 거니까 화요일쯤에 집에서 쉬실 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우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월달 가면 1, 2월달은 8주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초 과정이 1주차가 공개 강의여서 진도가 별로 안 나갔거든요. 진도 나간 게 아니고 6주 과정이었다면 기초 과정이. 6주니까 기초 개념만 다 이렇게 이제 실무 쪽은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1, 2월달에 8주 과정이니까 1, 2월달 가면 실무 쪽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나는 못 기다린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고, 예. 아니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쉬었다가 요거 한 30분 하고 실무 틀만 잡고 오늘 때 마실 거예요. 예. 좀 쉬었다 하죠. 예.